자, 오늘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16조까지 했죠. 16조까지. 어떻게 복습들은 좀 하셨나요? 네, 복습. 알아도 하고 몰라도 하고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생존. 이제 용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복습하는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복습을 하고 복습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진도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좀 앞쪽부터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습지 17쪽입니다. 17쪽. 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 포화용액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요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질 A를 물에 녹여 포화용액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포화용액은 어떤 용액이냐?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않을 때까지 녹여놓은 상태입니다. 글자가 안 좋네요. 여러분들은 이쁘게 쓰시기 바랍니다. 녹지 않을 때까지죠. 까지 녹여 놓은 상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햄버거 3개 먹을 수 있으면 3개를 다 먹은 거죠. 지금 더 이상 햄버거를 먹지 못할 때까지 계속 먹은 상태입니다. 자, 이때 용액의 온도, 용매의 질량, 녹은 용질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자, 가 보면 온도가 10도일 때, 그 다음에 용매, 녹이는 아이가 100g일 때 용질이 20g 녹였더니 100g일 때 20g 녹였더니 어떤 상태냐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하고 요거는 똑같이 100으로 놓고, 그런데 아까보다 몇 g이 더 녹았느냐 하면 40g 더 녹였죠. 이 상태도 포화 상태라는 거죠. 문제에 이제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녹는 양이 많아지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녹는 양이 많아진다,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온도가 10도일 때 용매의 질량이 200입니다. 200. 근데 녹은 용질의 질량은 40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보다 2배 더 녹았네요. 2배 더. 뭐가 당연하죠. 온도는 똑같지만 물의 양이 뭐 이거 물은 그렇죠. 물이죠. 물이라고 했으니까. 자, 100g 쓸 때하고 200g 쓸 때하고 녹은 양이 20하고 40이니까 양이 녹이는 아이가 많아지면 녹는 아이도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자, 40도씨. 그럼 아까보다 온도가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녹는 양도 증가할 거라는 건 첫 번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가다. 두 번째, 가나 다 혹은 나다. 자, 나, 그 다음에 라. 요거를 이제 세트로 비교해 보게 되면 온도는 일정한데 용매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요. 용매의 양이 증가하면 녹는 양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녹는 양도 증가하더라. 이게 이제 표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는 1번 라는 나보다 농도가 더 진하다 했는데 여러분 농도가 진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요. 농도라고 하는 건 진한 정도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녹아 있느냐. 그러면 라를 보게 되면요. 요건 잠시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기할 사람은 잠시 좀 일시 정지해 놓고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가 120g 녹아 있죠. 라는 120g. 물 몇 g이냐면 200일 때 120g 녹아 있고 나는 온도는 똑같고 그 다음에 물 100g일 때 60g입니다. 그럼 누가 더 진하느냐, 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양은 얘가 더 많죠. 근데 물의 양이 2배가 많기 때문에 이 농도를 한번 여러분 수학 시간에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농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의 양이죠. 용질의 양입니다. 그래서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네, 양이죠. 이게 농도고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퍼센테이지 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도 농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라의 농도를 보게 되면요. 라의 농도를 보게 되면 용액의 질량이 200 용매가 200이죠. 그 다음에 녹아 있는 아이가 120입니다.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은 120이죠. 그러면 얘 계산하게 되면 320분의 12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의 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농도는 100g에 60g 녹아 있으니까 160g 되겠죠. 한꺼번에 계산했습니다. 다시 적어줄까요? 나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여기 와서 적는 겁니다. 이렇게. 자, 나는 100g에다가 60g을 녹여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60분의 60입니다. 어떤가요? 같게 보이나요? 이걸 2로 약분을 한번 할까요? 약분하게 되면 요거 2로 약분하면 2, 6, 12 60 2는 1, 2, 6, 12 요거 160분의 60이죠. 그러니까 나와 라의 농도는 어떻습니까? 농도는 같다입니다. 같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더 진하다가 아니고 같다. 갑자기 수학 시간 느낌이 났는데 어차피 요건 한번 우리가 밑에서 한번 또 써먹어야 될 거라서요. 요 공식은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퍼센테이지 농도 꼭 기억할 것. 암기.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는다. 한번 볼까요? 자, 얘 10도씨일 때 20g 녹았습니다. 자, 최대한 녹인 거죠. 그 다음에 얘가 40도일 때는 자, 용매의 질량은 같고 녹은 양은 60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녹는 양은 더 많이 녹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이 아니고 높을수록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 자, 용매의 양이 많을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는다.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 보면 되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선생님 미리 비교를 해놨죠. 여기 가와 가하고 다 온도는 같은데 100g일 때냐 200g일 때냐. 그 다음에 나하고 라 100g일 때냐 200g일 때냐 녹는 양이 2배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매 녹이는 아이가 많으면 녹는 아이도 당연히 많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한번 볼까요? 가하고 달을 비교하면 온도는 같죠.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 온도는 같기 때문에 이건 가하고 다는 용매의 질량에 따라 용해되는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라가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죠. 그러면 온도도 다르고 용매의 질량도 다르고 녹는 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매의 양에 따라 용해되는 차이를 알 수가 있다 했는데, 요것도 조금 요거를 비교하려면요 뭐도 같아야 되느냐 하면 온도도 같아야 됩니다. 온도도 가하고 라를 보게 되면 용매의 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온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얘기하면은 좀 애매하죠. 요건 한 3모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요게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요거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물질이 녹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쉽게 말하면 물질이 녹는 정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용해도. 그럼 용해도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녹는 정도를 비교할 때, 자 한번 보세요. 물질이 녹는 정도를 비교할 때는 뭐가 같아야 되느냐면 온도에 따라 또 달라지고 용매 양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온도와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 용매의 양, 요거를 일정하게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값에 따라 가지고 녹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용매를 100g,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건 별표 5개입니다. 용해대의 기본 약속은 용매를 100g으로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그 물체의 용해도라고 한다. 자, 예를 들면 X라는 아이가 20도 시에 용해도가 80g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20도 시에 이 아이 물 100g 속에 이 아이를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80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반드시 용매 100g에 대한 약속입니다. 용매 100g입니다. 100g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0g입니다. 용매 100g입니다. 요게 안 되면 나중에 석출량 구할 때 문제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왜 일정한 온도와 용매를 100g으로 기준으로 잡았는가? 자, 봅시다. 물질의 종류가 달라져도 용매의 온도가 같으면 용질이 녹는 양이 같으므로, 녹는 양이 같으면 다 같으면 이게 의미가 없죠. 달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용매의 질량이 같으면 용질이 녹는 양이 같으므로, 용매 이거 아니죠. 이것도 용매의 질량이 같아도 물질의 녹는 양이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물질의 종류가 같아도 용매의 온도와 질량에 따라 녹는 양이 다르므로. 그렇죠. 요 얘기죠. 요 얘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같아도 용매의 온도와 질량에 따라 용질이 녹는 양이 달라지니까 요거를 고정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200g의 녹는 양하고 100g의 녹는 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100g으로 다 기준을 잡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라까지 용액을 만드는 조건에서 물질의 용해도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지우개를 좀 지울게요. 자, 일단 문제 조건에서요, 이 아이를 다 포화 용액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 100g에 20g을 녹였더니 포화됐다라는 말은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20g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아이 가에서의 용해도는 얼마냐면 20이죠. 20. 그 다음에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고
용매의 질량은 100이고 이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아이가 60g이라 60g 녹였더니 포화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녹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60이죠. 60. 그다음 라입니다. 요 나하고 아니 다하고 라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얘는 200g에 40g 녹았다는 얘기죠. 근데 용해도의 약속이 용매를 몇 g으로 잡았느냐면 100g이니까 이 아이를 100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200g에 40g 녹으면 100g에는 절반이 녹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는 20g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20이니까 용해도는 20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용매가 200이니까 200g에 120g 녹았으니까 100g에는 60g 녹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용해도는 60이 되겠죠. 됐나요?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20, 60, 40, 120 요게 용해도가 되지 않습니다. 용매의 양이 100g일 때 녹을 수 있는 양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좋습니다. 자, 용해도가 같은 건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가하고 20이 나인 다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라가 60으로 갔죠. 나하고 라가 같다. 각각 용질과 용매의 종류가 다르므로 온도가 같으면 온도가 같은 아이가 누구입니까? 10도 얘가 10도죠. 10도씩 얘가 40도씩 그 다음에 얘가 10도씩 얘가 40도시네요. 그러니까 온도가 같은 아이들끼리는 용해도가 같네. 같은 물질이네. 하나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군요. 자, 용해도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또 하나 필기를 해놔야 될 거는 뭐냐? 이 용해도를 비교할 때는요, 반드시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용해도를 비교할 때는 저는 같은 온도에서 비교해야 됩니다. 같은 온도에서 비교. 자, 필기들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예. 25도씨에서 물질 A를 물에 녹여 포화용액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포화용액,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여놨다는 거죠. 이 포화용액의 퍼센테이지 농도가 20%일 때, 이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몇 그램 녹였는데 포화용액이 됐다는 말 대신에 퍼센테이지 농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25도씨일 때 물질 A의 용해도를 단계에 따라 구하세요 했는데 한번 봅시다. 1단계 A의 20%의 포화용액 100g 중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구한다. 그러면 A의 포화용액 100g 중 용매의 질량은 모르죠.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 농도가 20%라는 게 이제 힌트죠. 퍼센테이지 농도. 요걸 좀 옆에다 적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아져도 괜찮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퍼센테이지 농도 어디 갔습니까? 요 위에 걸 갖다 쓸까요? 오 마이 갓. 이거 지워서 해봅시다. 아이고. 자, 퍼센테이지 농도는 아까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포화 용액이니까 문제에 몇 퍼센트냐면 20%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20%는 용액 몇 g이냐면 100g이죠. 100g 중에 이 아이가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요걸 곱하기 100한 게 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x는 20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용액이 100g입니다. 용액이. 자,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였죠. 그럼 요게 100g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녹아 있는 아이가 20g이라는 걸 알아냈죠. 아까 농도가 20%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녹인 용매는 몇 g이냐?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10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매는 80g입니다. 80g. 그러면 용매의 질량은 80g. 그 다음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은 20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 농도를 가지고 요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요렇게. 요건 조금 수학 문제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g수로 나타낸 건데, 근데 문제가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80g, 물 80g에 어떤 아이 A라는 물질이 20g 녹아 있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 100g일 때 얼마만큼 녹는지를 비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비례식을 한번 세울 수 있겠죠. 100g일 때 Xg 녹으면 80g일 때는 20g 녹는다. 비례식을 거꾸로 세워도 됩니다. 우리가 찾아낸 건 물 80g일 때 녹은 아이가 20g이기 때문에 물 100g일 때는 몇 g 녹을까? 요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요 앞뒤 항은 좌변하고 우변은 먼저 쓰나 나중에 쓰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2000은 80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x는 80분의 2000 나오죠. 80분의 2000 약분하면 8분의 2를 하면 2, 4, 8 그러면 4분의 100이니까 25가 나오겠네요. 25. 그래서 x는 25g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용해도는 25g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정리를 하면 20%의 농도라는 말은 이 용액이 100g이라는 요 말이 여기에도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 중에는 용질도 있고 용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의 농도라는 힌트를 가지고 용매의 양의 80g 녹아 있는 아이가 20g인 거를 찾아냈죠. 근데 이제 용해도를 구할 때는 용해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용매를 100g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80g일 때 20g 녹으면 100g일 때는 몇 g 녹을 거냐, 요거 비례식을 세워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고민하시고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죠. 자, 안 되면 영상을 정지해 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질 않았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 갈 수가 없어요. 진도가 선생님 그동안 좀 진도가 늦어져서요.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일까 물어봤는데 전부 다 똑같죠. 패턴이 특성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특성입니다. 자,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해 보았답니다. 자, 시험광에 각각 10도씨의 물을 10g씩 넣었답니다. 물을 10g 넣었답니다. 10g. 아, 이거 짬뽕 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100g 썼으면 바로바로 용해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10g 썼기 때문에 용해도를 구하려면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시험관에다가 염화나트륨, 붕산, 질산나트륨을 0.5g씩 더해주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이게 이제 뭘 알려주는 거냐면 포화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녹였다라는 거죠. 포화 용액은 얼마만큼 녹인 거냐면 그 물질의 용해도만큼 녹인 상태를
포화 용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니은 시험관은 물에 담긴 비커에 50도까지 물중탕을 가열한 후 50도로 유지시킨다. 처음에는 10도씨에서 실험을 했는데 온도를 상승시켰네요. 그럼 더 높겠죠. 뭐. 자, 시험관 속에 물질이 다 녹았는지 관찰을 한다. 그 다음에 시험관 속에 염화나트륨, 붕산, 질산나트륨을 0.1g씩 더해주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이것도 이제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유리막대로 저어서 녹인다. 자, 실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도씨의 물 10g의 녹은 양이 3.5g이 저 포화 상태고, 그 다음에 50도일 때는 3.6이죠. 온도가 증가했는데, 온도는 5배 증가했는데 증가량은 0.1g이네요. 얘는 뭐 별로 온도가 올라가도 용해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물질인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붕산, 10도씨일 때는 0.5g 녹았는데 50도씨일 때는 3으로 몇 배 녹았습니까? 6배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얘는 8g에서 3g 증가했고, 자, 그러면 용해도를 구하세요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용해도는 아까 용매를 몇 g으로 약속을 한다 그랬습니까? 100g으로 약속을 한다 그랬죠. 그럼 10도씨에서 이 아이가 용매 물 10g에 녹은 게 3.5g이거든요. 그러면 100g이면 용매가 10배 증가하면 녹는 양도 10배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35g 녹겠죠. 이해되나요? 지금 실험 조건에서 물을 10g 썼거든요. 10g. 여기 보면 여기 선생님이 아까 여기 냈죠. 여기 물 10g 보입니까? 여기 물을 10g 넣고 녹여놨기 때문에 용해도를 구할 때는 물을 100g이라고 가정을 해서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용해도의 약속이 아까 보여줬죠. 약속. 용매 100g일 때입니다. 100g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10g일 때 얘가 3.5g 녹은 거니까 100g으로 가정을 하면 10배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붕산은 0.5에 10배니까 또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죠. 왜 10을 해주느냐 하면 용매의 양이 10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5g, 그 다음에 얘는 80g, 그 다음에 3.6에 10이니까 요것도 10배, 요것도 10배 하게 되면 3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배 하면 110g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것도 조심.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죠. 용매가 실험할 때는 100g 아니고 10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량의 용매의 질산나트륨을 많이 녹이기 위해서, 자, 질산나트륨을 많이 녹이기 위한 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한 건 그것밖에 없죠. 온도를 올려준 거. 온도를 올려준 거. 가열한다. 그 다음에 냉각시킨다. 이건 오히려 용해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요거는 녹는 속도에 관한 거죠. 속도가 빨라지는 것 뿐이지 양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지워준다. 이것도 이제 속도에 관한 거. 이거 가만히 두고 오랜 시간, 이건 인내심에 관한 겁니다. 인내심.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는 온도를 올려줘야 되니까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방법은 가열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가열했죠. 가열. 그 다음에 위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은 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땡땡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므로 뭐가 달라요? 온도에 따라 가지고,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면, 여기 보세요. 온도 10도씨일 때 용해도하고 50도씨일 때 용해도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자, 온도가 일정해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고 온도가 일정해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용해도가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자, 이 용해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 물질들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용해도 곡선. 근데 여기 보면 질산나트륨 있죠. 노란색이죠. 조금 진하게 할까요? 질산나트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질산나트륨 하나, 그 다음에 질산칼륨. 질산칼륨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회색으로 할까요? 얘가 질산칼륨입니다. 여러분들 색깔 좀 칠해 놓으세요. 흑백으로 인쇄됐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가 질산칼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물질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해 놓으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하나씩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빨간 게 염화칼슘. 색깔들 칠해 놓으세요. 나중에 확인합니다. 안 칠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칠한 친구들만 칭찬 도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붕산. 붕산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붕산.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녹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염화나트륨은 녹색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용해도 곡선을 가지고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이 아이가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 도대체. 정보,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물질의 용해도를 알려줘요. 용해도를. 이 그래프를 가지면 그 물질의 용해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질산나트륨 가지고 하죠.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20도씨일 때, 용매의 온도가 20도씨일 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여기 쭉 가가지고 올라갑니다. 온도 20도씨의 온도에서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 Y축 좌표를 읽는 거죠. 그러면 80하고 90 사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90이죠. 그러면 20도씨일 때 질산나트륨은 90g 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축에 뭐가 있느냐면 용해도가 있는 겁니다. 용해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 봅시다. 자, 질산칼륨 80도씨일 때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얼마이냐?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쭉 올라갑니다. 쭉 80도씨니까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 요 점에서 Y축 좌표를 읽으면 질산칼륨 80도씨일 때 용해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160과 180의 사이니까 170이죠.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용해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20도씨의 물 100g에 이건 좋은 숫자입니다. 물 100g이 나왔다라는 건 용해도 계산할 때 아주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환산을 할 필요가 없거든. 물이 10g이냐 50g이면 100g으로 환산해야 되겠지만 그 환산하는 작업이 아까 비례식을 세워서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질산칼륨을 넣어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자, 이 용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질산칼륨을 넣어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온도에서 이 아이의 용해도만큼 녹여놨다는 얘기죠. 용해도만큼. 그래야 포화 용액이 되니까. 그러면 이 포화 용액에 녹아있는 질산칼륨의 질량은, 그럼 먼저 용해도를 알아야 되겠죠. 용해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만큼 녹여야 포화 용액이 될 테니까. 그럼 용해도는 아까 찾는 방법 알려줬죠. 한번 해봅시다. 자, 20도씨 누구냐면 질산칼륨이죠. 질산칼륨 이 아이입니다. 요 아이. 그냥 쭉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봤더니 여기에서 만나죠. 여기에서 만날 때 쭉 옆으로 가서 Y축과 만나는 좌표값을 읽으면 되죠. 얼마입니까? 20과 40의 중간값이죠.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요 점에서의 Y축 좌표값을 읽으면 되죠. Y축 좌표값 20과 30의 사이 얼마입니까? 30g. 30g. 그러면 용해도가 30이라는 말은
포화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 하면 30g을 녹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포화 용액이 되겠죠. 그럼 포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양은 30g이 됩니다. 용해도하고 똑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30도씨의 물 100g의 질산칼륨 30g을 녹인 질산칼륨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 용액이 포화 용액인지 불포화 용액인지 어떤 용액인지 알려면 일단 30도씨에 해당하는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질산칼륨 올라갑니다. 이제 자, 30도씨에서 쭉 자, 20, 40이 중간 30 여기죠. 30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질산칼륨이 회색이죠. 지금 회색. 이 아이가 질산칼륨입니다.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자, 쭉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봤더니 요 지점에서 만나네. 요거. 그러면 40과 60의 딱 중간값은 아니지만 거의 50 근처 한 40 얼마가 되겠네요. 용해도는 45 정도 아니죠. 40 얼마 50은 안 되고 그래서 이때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아예 30도씨의 물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얼마냐 하면 40 얼마죠. 40 얼마 요겁니다. 그러면 30g을 녹여놨으니까 포화 용액은 아니죠. 왜냐하면 포화 용액을 만들려면 용해도만큼, 이 아이가 용해도니까 이만큼 녹여놔야 되는데 이만큼 녹여놨다라는 건 아직 덜 녹았으니까 포화 용액이 아니죠. 얘는 무슨 용액이에요? 불포화 용액입니다. 불포화 용액. 이해되나요? 되겠죠. 정답은 2번 불포화 용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테이지 농도는 30%이자 또 나왔네요. 이게 퍼센테이지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이니까 용액은 물 100g에 30g을 녹여놨으니까 용액의 질량은 130이 되겠죠. 녹아있는 아이는 30g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요. 이걸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 얼마가 나오느냐면요. 23%가 나옵니다. 그래서 30%는 틀린 말이죠. 일단 질산칼륨이 최대한 녹아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녹으면 포화 용액인데 아직 최대가 아니죠. 그 다음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질산칼륨이 있다. 아니죠. 아직 더 녹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얘도 틀린 말입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 답을 잘못 얘기해 주면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답을 찾은 친구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가장 작은 물질은 했습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가장 작은 물질은 했는데 요 그래프를 보고 찾아내는 거죠. 온도가 변해도 용해도 값이 별로 변하지 않는 아이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아이를 찾으면 됩니다. 완만한 아이 누구냐면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자, 그럼 반대로 문제를 좀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물질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질은 요거는 학습지에다 답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수업 다음 주에 오면 다음 주에 오면 요거는 선생님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요것도 돼 있는 사람은 도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도장 없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또 상품도 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학습지에 스스로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나요? 30 몇 분이군요. 혼자 얘기하는 것도 힘드네요. 이제 자, 해봅시다. 자, 50도씨의 질산 나트륨 포화 수용액의 온도를 10도씨로 낮추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일단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아이들은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올라가죠. 거의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물론 이제 뭐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의 물질의 용해도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 이 그래프가 대부분 확 증가하는 아이도 있고 조금 증가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증가하는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 용해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건 틀린 말. 그다음에 일정하다. 요것도 틀린 말. 그다음에 불포화 수용액이 된다.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포화 수용액을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걸 수치로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물질이 지금 현재입니다. 포화 용액일 때 뭐 50g 녹아 있다고 쳐봅시다. 50g 녹으면 포화 수용액입니다. 온도를 낮추게 되면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 근데 이 특정 온도의 용해도를 선생님이 20이라고 그냥 정하겠습니다. 20. 선생님이 감소했을 때. 그럼 이 아이의 용해도는 20이란 말이야. 근데 웃긴 건 아까 50g이 녹아 있는데 현재는 20g밖에 못 녹아. 그러면 아까 녹아 있던 30g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녹아 있을 수가 없죠. 종 쳐버렸네요. 자, 어쨌든 50g 녹아 있던 아이가 온도가 낮아서 용해도가 감소하더라도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만큼은 그대로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초가에서 녹아 있던 양, 이 초가분이죠. 초가분, 과식한 초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이제 고체로 다시 석출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석출. 알갱이로 다시 뭉쳐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정. 녹기 전 상태로. 그래서 그대로 또 어떤 상태냐면 포화 수용액입니다. 불포화 수용액을 만들려면요, 녹아 있는 아이를 꺼내던가. 근데 수시적으로 꺼낼 수는 없죠. 물을 더 부어버리는 거죠. 물을. 용매를 증가시키게 되면 녹을 수 있는 양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포화 수용액이 불포화 수용액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용액이 얼어버린다고 했는데, 이 수용액은 무슨 뜻이냐면요, 용매를 물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용매를 수용액이라는 말은 물을 사용했을 때 무슨 수용액 하면 그 아이를 물에 녹였구나 했는데 10도 시밍 얼지 않죠 아직.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아까 미리 녹아있던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다시 고체로 석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석출, 요거 처음 나오는 용어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출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를 화살표로 하지 말고 여기 칸이 좀 좁으니까. 자, 용액 속에 녹아있던 용질이 결정 상태로 분리되는 현상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결정 상태로 분리되는 현상.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좀 그런데요. 영상을 하나 볼까요? 유튜브가 백반 황상구리 결정 만들기 성. 그리고 비커 안에도 결정들이 생겼군요. 자, 지금 보면 다 녹아 있는데 온도를 낮추게 소금, 되면요, 백반, 이렇게, 황상구리 결정 만들기 성공. 진한 용액을 만들어 천천히 식혀 황상구리 결정 만들기 성공. 여기 보면 이렇게 결정들이 다시 녹아 있던 게 다시 녹아 있지 못하고 결정 상태로 다시 분리되는 거죠. 요런 알갱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석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질산 나트륨은 더 이상 용매에 녹아있지 못하고 다시 결정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이죠. 이걸 석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위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했는데, 첫 번째, 용해도 온도가 같아도 물질에 따라 다 다르죠. 맞습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받는다. 온도가 높을수록 대부분은 용해도는 커집니다. 나머지는 아마 틀린 건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을 건데 선생님 시간 체크를 잘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60도씨에서 100g의 용매에 질산칼륨이 포화 상태로 녹아 있답니다. 자, 포화 상태로 녹아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용해도만큼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해도만큼 녹아 있다.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을 얼음으로 담긴 비커에 넣었더니 10g 냉각되었다. 그러면 석출된 질산칼륨의 질량을 단계에 따라 구하셔 했는데, 첫 번째니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60도씨에 해당하는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찾아봐야죠. 그러면 용해도 그래프를 봐야죠.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죠. 누가 용해도 그래프 다 외워. 질산칼륨 60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는 점에 Y축 좌표값 읽으면 되죠. 60도씨의 용해도는 얼마예요? 110입니다. 110. 찾았나요? 자, 110g. 그다음 10도씨의 용해도 봅시다. 질산칼륨 10도씨. 자, 10도씨에서 쭉 올라가 봅니다. 올라갔더니 요 만나는 점 여기에서 Y축 좌표값 요걸 읽으면 되겠죠. 20g. 자, 첫 1단계는 각 온도에 해당하는 용해도를 그래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건 이제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고, 석출된 질량은 현재 녹아있는 I에서 10도씨에 해당하는 용해도 값을 빼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석출되는 질량은 요거 기억을 하세요. 이게 110g이 현재 녹아있는 양이죠. 현재 녹아있는 양. 그 다음에 20도씨가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 됐나요? 그래서 석출되는 양은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냉각된 온도,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10도라면 10도씨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 이게 이제 그 온도의 용해도 값이죠. 용해도 값. 그 온도의 용해도 값입니다. 자, 그러면 110g 구해냈죠. 그 다음에 아까 10도씨의 용해도가 20이라는 말은 이 아이는 20g까지 최대한 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20g 빼면 얼마냐면 90g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너무 어려워서 이 연습용을 하나 해놨습니다. 연습용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연습으로 집에서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이건 나중에 등교하게 되면 선생님이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꼭 단계별로 확인을 하고, 안 되면 댓글로 질문을 한다던가 휴대폰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초과돼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